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컨트롤 플로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컨트롤 플로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for loop, while, do while 이렇게 세 가지 어, 순환 루프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볼 겁니다. 먼저 for loop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loop에 있는 구성 요소를 먼저 보면 초기값, 제어값, 증가값이 있습니다. 초기값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구분을 해보자면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맨 왼쪽, 가운데, 맨 오른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변수, 루프에서 활용할 변수의 초기값을 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초기값. 그 다음에 이 초기값을 증가를 시킬 건데 언제까지 증가할 건지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 구문이 있습니다. 멈출지 계속할지 정의하는 제어 구문. 그 다음에 이 비교에서 사용되는 어떤 변수, 여기서 CNT라고 했는데요. 이 CNT가 다음번 사용될 때는 어떤 값으로 바뀔지 정하는 증가 또는 변경되는 요소, 증가값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문으로 정의되어 있는 반복해야 되는 조건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복할 때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반복 시 수행 문장. 포문 같은 경우는 보면 초기값이 있고 계속 증가를 하고 기준값까지 반복해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카운팅을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기값과 증가값, 제어값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도 포문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문 각각 초기값, 제어값, 증가값은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대한 어떤 값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에 대해서 문장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 것도 while문인데요. while문에서도 초기값, 제어값, 증가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for문에서는 초기값, 그 다음에 제어, 그리고 증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구성의 1번, 2번, 3번 이 구성에서 초기값은 while문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하는 부분은 while문과 함께 같은 라인에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코드는 마지막 while문 내에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이 while문은 이 조건이 제어 구문이 참일 때만 문장을 실행합니다. 참인 경우에만 동작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int count는 0, n이 5보다 작을 때 그 조건 count가 0이고 n이 5보다 작은 이 제어 구문이 참이면 그때 실행을 하고 참이 아니면 이 while 구문 전체를 빠져나갑니다.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이 curly bracket 중괄호 다음 문장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o while이라고 합니다. do while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값, 제어구문, 증가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구성은 while문과 동일한데 조건이 없이 1회 무조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인지 검사한 다음에 참인 경우에만 동작을 다시 합니다. for문에 있었던 초기값이 여전히 밖에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o에서 실행해야 될 문장이 1회 무조건 실행되고
문장과 여기에 증가값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while문에 있는 제어 구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값을 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어 구문을 2라고 그러고 증가값을 3이라고 했을 때 do while과 while 그 다음에 for문의 차이를 요약을 해보면 for, do while, 그 다음에 while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여기가 초기값이 한 줄에 1번, 2번, 3번 구성이 되어 있고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초기값이 밖에, 그 다음에 while 제어 구문, 그 다음에 3번 증가값이 내부에 있습니다. do while 같은 경우는 1번 do, 그 다음에 문장이 있고 증가문이 있고 while 제어 구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 경우에 do while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do while 또는 while 포문에서 문장을 실행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break와 continue라고 하는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do에서 printf hello break가 있었고요. 이 결과는 break를 만나면 항상 루프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루프 밖으로. 그리고 루프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루프 딱 하나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for문이 있고 do 문장이 있는데 이 안에서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 브레이크가 나가는 위치는 for문 안쪽 여기로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루프 밖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hello, break, printf world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고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continue라고 하는 것도 루프의 마지막 루프가 1회 실행이 되지만 종료하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다시 반복한다는 거에선 좀 다릅니다. 동일한 루프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print hello and 그 다음에 word가 있는 문장의 사이에 continue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하는 일은 제어를 하기 위해서 while문까지 바로 점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print word는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지 않지만 while문이 true이면 다시 hello를 반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continue라는 문장을 만났을 때 루프의 끝으로 이동을 해서 제어 구문이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로 hello가 무한 반복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제어 구문이 또 하나 있는데 goTo라고 하는 제어 구문입니다. 이 경우는 하는 일은 지정된 레이블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먼저 레이블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go to, jump to here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 이름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 레이블로 가기 위해서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마킹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름과 레이블과 콜론으로 마킹을 해주면 go to here 문장을 만났을 때 항상 이 위치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do while 문에서 봤을 때처럼 hello와 word가 있는 상황에서 go to, jump to here 라는 레이블이 있을 때 이 레이블로 점프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장은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print 아하라는 결과 출력을 하게 돼서 hello 아하라는 두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앞에서 봤던 컨트롤문
for문, while문, do while, go to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상황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제어문, 반복 문장 제어문이 그러니까 for문이 있고 while문이 있고 그 다음에 do while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신 go to라고 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참이면 각각 모든 것들은 다 참이면 이 세 개는 참이면 실행이 된다. 참인 경우 실행. 네, 이 고투는 무조건 이 네이블로 점프를 하라는 고투 문장을 만나면 항상 점프를 합니다. 다시 세 가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while이라고 하는 건 제어 구문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참이면 제어 구문을 평가하고 참이면 루프 바디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do라고 하는 거는 while처럼 참이면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루프 바디를 1회 실행한 후에 제어 구문을 평가하고 참이면 실행을 합니다. 위에서는 평가를 먼저 하고 참이면 루프 바디를 실행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for문은 변수의 증감이 쉬운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실행 또는 평가 후 실행이 아니라 제어 조건이 맞으면 항상 어떤 기준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hile문의 용법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while문은 while 그 다음에 제어 구문 여기가 제어 구문이고요. 제어 구문에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참과 거짓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참인 경우에 실행해야 될 문장이 나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을 경우에는 중괄호를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는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예제를 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서의 예제는 while i는 n보다 작을 때 그러면 i는 i 곱하기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가 n보다 작을 때는 계속 i를 2배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n이 어떤 값이 만족을 n보다 항상 작으면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증가를 시키면 곱셈을 해서 i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하는 조건, while문을 종료하는 조건은 0 또는 거짓이면 종료입니다. 숫자 0이거나 아니면 false이면 종료한다. 네, while문에서 n과 같거나 큰 수 중 가장 작은 2의 배수라는 것을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i는 1부터 어떤 기준값 n까지 반복해서 돌 건데 그 다음에 그 n보다 작은 수 중에서는 제일 큰 2의 배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2의 배수를 2의 곱하기 i를 쭉 계산을 하는데 그 값이 n보다 작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거의 실행 예제를 보면 1은 n보다 작습니다. n이 10이라고 했을 때 1은 10보다 작죠. 그 다음에 1을 2배 증가를 시켰으니까 이제 2고 4고 8이고 16이 됩니다. 그런데 8은 1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은 이제 10보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10보다 크지만 2의 배수인 제일 작은 수이기 때문에 네, 이 조건 i가 n보다 작냐 라고 하는 조건에서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장을 동시에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건 이렇게 중괄호로 실행돼야 되는 모든 문장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문장이 이렇게 하나일 때라도 중괄호를 적어주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코드를 읽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다음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display series of count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드를 읽어보면 i는 10으로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i가 0보다 클 때까지 i가 0보다 크면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라고 하는 값은 i는 1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을 %d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10을 사용한 뒤에 하나씩 감소를 하고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냐면 i가 0이 되면 그때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i가 0이면 그때 이쪽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inal message, 최종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는 t-1 and counting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 반복을 하기 원할 때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고 결과가 그러니까 제어 구문이 0이 아니면 됩니다. 항상 참이 되는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쓰거나 true라고 쓰면 그때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항상 실행을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그러니까 무한 반복 문장에서 또 이 while문 밖으로 나오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break, go to, return과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break라고 하는 건 이 문장이 만나면 바로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while문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go to는 레이블을 쓰면 그 레이블로 바로 점프를 하게 되죠. 이 레이블이 while문 밖에 있다고 하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문도 함수일 때 함수가 종료하는 키워드, 종료를 시키는 키워드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 return을 사용을 하면 while문 뿐만 아니라 코드에서 함수의 코드에서 바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while문을 true로 무한 반복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 break, go to, return과 같은 종류가 항상 실행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while문 안에서 if문을 활용하여 break, go to, return이 실행될 시점을 다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while문을 보았으니까 do while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문은 순서가 while문에서 제어 구문이 바로 나왔던 거와 다르게 do 문장 그 다음에 while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어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while문에 괄호가 되어 있고 do에 빠져 있는 거는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do라는 문장은 실행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를 바로 실행을 하고 이 실행이 끝난 다음에 while문으로 expression을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제어 구문이 0이 아니면 루프 바디를 재실행하고 다시 제어 구문을 평가한다. 제어 구문이 맨 처음 한번 실행하고 여기서 평가를 하고 평가가 참이면 스테이트먼트에서 실행 3, 그 다음에 아니면 4로 while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o while문을 사용해서 아까 봤던 t- 어떤 숫자 n counting이라고 하는 예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printf에서 t- %d and counting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요거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썼는데 지금은 한 문장에 같이 적었습니다. 10에서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요 처음 문장 실행하게 되면 9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0보다 큰 0이 되면 i가 0이 되면 그때 종료해서 다음 문장으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일한 차이, do while과 while의 유일한 차이는 최소 한 번 루프 바디가 실행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for문은 while문과 do while문처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문장들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건을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그 구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초기값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 구문 묶음이 있고, 증가 구문 묶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개의 문장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성상 포문은 괄호가 있어야 되고 초기값 묶음이 나오고 제어값 구분 묶음이 나와야 되고 증가 구문 묶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이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문장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보면 아까 봤던 t- 카운팅이라고 하는 예제에서 아까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어 i의 증가되는 값 또는 감소되는 값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 초기 값을 쓰고 제어 구문을 쓰고 그 다음에 증가 구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실행 순서는 처음에 밖에서 초기 값을 실행하고 제어 구문을 확인해서 실행 문장을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증가 구문을 읽고 그리고 제어 구문을 확인해서 다시 실행되어야 하는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냅니다. 거의 모든 경우 포문은 while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상 expression 1, 2, 3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만 파악을 하면 while문을 for문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초기값이 밖에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어 구문이 while문의 괄호 안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증가 구문이 while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만 기억하면 while문을 for문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while문으로 바꿀 때는 초기화만 반복문 밖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종료값을 제어하는 부분은 0이 아니면 계속 실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제어 구문을 조정을 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없어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for문 그 다음에 초기값 어떤 값이 있고 세미콜론 쓴 다음에 여기를 비워놓고 세미콜론만 쓰고 증가값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 초기값, 제어값, 증가값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만 쓰고 실행을 하면 이제 이거는 무한 루프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구성 위치는 모두 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 의미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는 10이라고 하는 초기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hile i가 0보다 클 때 제어 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 증가함 값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포문에서 초기값
값은 괄호의 맨 앞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 구문이 있고, 세미콜론이 있고, 증감 표현이 세 번째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while문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총 다섯 줄인 반면에 여기에선 두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while for문에서 이 i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i와 같은 표현은 카운팅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카운팅의 목적으로서는 이 마이너스의 또는 플러스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바디 내에서 사용할 때는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카운팅의 목적으로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순서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or문을 while문으로 바꾸는 여러가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for문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감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과 그 다음에 while문에서 마이너스 i와 i 마이너스를 해놓은 것의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이 예제를 넣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이라는 값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에서 1까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기값이 1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에서 1까지 진행을 합니다. 뒤에 마이너스 i가 있더라도 이것은 한번 실행된 후에 두 번째부터 바뀌는 값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부터 바뀌는 값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i의 값은 이 초기값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while문에서는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i가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 녀석이 증감을 하고 있죠. 다른 어디서도 초기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초기값을 처음으로 쓰이는 부분이죠. 증감을 하게 되면 10이었던 값이 마이너스 i가 돼서 9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값이 9이고 그 다음에 1까지 표현을 하고요. i 마이너스는 10에서 1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문과 for문을 치환해서 사용할 때는 이 부분 증가값의 처음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유심히 보고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first와 third,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앞에 부분 1번과 3번 부분의 수식은 그 값은 그대로 그 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초기값을 쓰기 때문에 이 전체 카운트는 제어 구문이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감하는 부분을 3번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첫 수식과 마지막 수식의 값은 중요하지 않고 그 문장으로 인한 영향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문장 내부에서 어떻게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첫 수식과 마지막 수식은 할당이나 증감 관련 수식만 쓰는 게 혼돈의 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예제를 적어놨습니다. counting up to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세는 거, 1에서 n까지 세는 거, n-1부터 0까지, n부터 1까지 세는 거. 각각 그 진행 방향은 위로 아래로 이겠지만 어쨌든 시작값과 끝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코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까지라고 했습니다. 시작값은 0에서 하죠. 그 다음에 1이라고 했으니까 시작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작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시작값은 내가 원하는 그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1, 마이너스 1, n까지. 자,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값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제어 구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i가 n보다 작을 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n은 n-1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n-1까지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n까지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까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0보다 클 때까지.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등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값은 그 초기값이 이 조건에 맞을 때까지 증가 또는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등호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off by 1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기억을 해야 되는 큰 차이죠. off by 1이라고 하는 건 1차이로 틀렸다라는 겁니다. 1차이로 틀렸다. 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등호를 써야 되는데 안 썼으면 1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요거는 꼭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구성 요소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while문에서 초기문을 밖에다 썼던 것처럼 초기문 1번 초기 문장을 밖에다 썼던 것처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문장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 내도 괜찮습니다. 네, 초기화만 해주면 포문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번을 밖으로 빼도 상관없고요. 마찬가지 의미로 이 종료값을 밖으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어 구문은 꼭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제어 구문이 포문을 몇 번 실행하는지를 정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어문이 없으면 이 가운데가 비어 있을 때는 무한 반복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 3번이 빠져 있는 예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3번이 빠져 있으면 제어 구문이 증가값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증가를 판단하는 문장을 이 for의 body에 넣어줘야지 이 문장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참여될 때까지를 만족할 수 있는지 제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각각 첫 포문 밖에 그리고 포문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자리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이 코드 상에서는 앞에 첫 문장과 세 번째 수식을 뺐을 때는 while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첫 수식과 세 번째 수식을 굳이 안 쓸 거면 while을 쓰는 것이 훨씬 읽기가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써야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가운데 있는 수식이 없다면 가운데 있는 수식이 없다 그러면 항상 참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참으로. 그래서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료하지 않습니다. 무한 루프를 선언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은 for하고 세미콜론 2개 그리고 각각 1, 2, 3을 전부 다 없애버린 그런 표현식으로 무한 루프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에 C99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변수를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선언을 했어야 하는데 포문에서는 이렇게 int i라고 해서 이 포문에서만 사용할 카운팅 변수 i를 즉석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만 이 변수를 쓸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int i는 0이라고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int i는 0부터 99라고 바꿔야겠네요. i는 99, 그 다음에 포문에서 int i는 0 하고 i가 n보다 작을 때 i++ 라고 하는 문장에서 쓰이는 i와는 서로 같은 i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포문 내에서만 존재하는 i 변수를 즉석에서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죠. 합시다. 자, 여기서 for int i는 0하고 i가 n보다 작을 때 i++ 그러면 이 i는 처음에 0하고 언제까지 n-1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포문 안에서 존재하는 i이기 때문에 i를 사용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 i를 포문이 종료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포문 내에서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문 밖에서 선언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원하는 i 값과 전혀 다른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이는 걸 보고 포문 전용 임시 카운트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문 밖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변수라고 하면 이 변수를 굳이 포문 밖에서 선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는 C99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문은 여러 개의 문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여기에 보이는 콤마 오퍼레이터입니다. 콤마 익스프레션. 이 콤마를 쓰게 되면 앞에 있는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j는 0, i는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문을 n이라고 썼을 때 그리고 i++ 요 앞에 있는 이 조건문 초기화 할 때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해도 이 쉼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콤마 연산자가 있을 때 그러면 앞에 ++i가 있고 그 다음에 i+1, i 플러스 j가 있다고 하면 계산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i를 먼저 증가하고 증가된 i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콤마 오퍼레이터의 여러 가지 설명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i는 1, j는 2, k는 i 플러스 j라고 하는 세 개의 수식을 콤마로 엮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i는 1을 먼저 선언을 했고 1번, 그 다음에 j는 2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3번 k는 i 플러스 j. 그러면 i는 1이었고 j는 2. 그렇기 때문에 k는 3이 되는 식으로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식이 결합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제어 구문,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콤마를 사용을 하면 하나 이상의 수식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예제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sum은 0, i는 1이라고 했을 때 식이 사실은 sum은 0과 i는 1이라고 하는 거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수식은 하나의 수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룹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이제 아까 전에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while문, do-while, for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봤는데, 그러면 이 제어 구문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경우에 이 룹을 빠져나온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브레이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while문이 있는데 1이라고 써서 무한 루프가 도는 상황이라면 무한 루프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종료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브레이크 문입니다. 브레이크 문은 만나면 바로 밖으로 나옵니다. 루프 밖으로. 근데 while 문을 1로 해놓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썼다고 하면 이 무한 반복을 시켜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조건을 걸어서 if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게 참이면 그때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의 구문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or문입니다. while에서도 똑같고 스위치에서도 똑같고 do, while 다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문장은 만나면 그 중괄호로 묶여있는 그룹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for문에서 d는 0, d는 2라고 하면 이 d는 2는 이제 초기 값이 되겠죠. 초기, 그 다음에 제어, 그 다음에 증감. 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여기에서 d가 n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지만 만약에 n보다 작지 않더라도 n이 나눴을 때 0이 되면 종료를 하라라는 추가적인 제어 구문에 조건을 더 걸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if문으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참인 경우에 실행을 해야 되는 while문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브레이크문으로 종료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문으로 종료를 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종료 후에는 꼭 if문으로 내가 사용을 했던 제어 구문의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if문으로 제어를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예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for문이 있고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력하고 만약에 0이면 브레이크를 걸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면 모든 그 경우에 대해서 세제곱을 하는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무조건 숫자를 입력하고 숫자 입력한 거에 대한 세제곱을 하는데 종료를 해야 되는 조건은 이제 0을 입력받으면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네, 요거는 while문이나 do-while문이나 모든 곳에서 브레이크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밖으로 내보내냐면 이 중괄호 한 묶음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중괄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면 이 브레이크 문은 요 위치로 바깥쪽 중괄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while 문 내에서 스위치 문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문과 다르게 컨티뉴는 종료를 시키지만 종료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는 루프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티뉴는 루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루프 바디 내에서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루프 밖으로 마지막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제어 구문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어 구문까지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는 루프 밖의 문장이 제어권을 획득하고 컨티뉴는 루프가 제어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continue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0이고 sum은 0입니다. while문에서 n이 10보다 작을 때 scanf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받습니다. 만약에 i가 0이라고 하면 0은 무시를 하고 다음번 숫자를 다시 받으라는 말을 이제 요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용자가 0을 입력했을 때는 점프를 시켜서 여기까지 다음번 실행되는 문장이 바로 요 위치. 결과적으로 n은 10보다 작은지 다시 확인하고 scanf를 받는 동작으로 넘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continue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sum 플러스는 i로 해서 i의 값을 증가시키고 n의 값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값을 증가한다는 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이제 sum에다 저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 count가 10이 될 때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카운팅 변수는 이제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10개의 숫자에 대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 값을 저장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까 같은 문장을 continue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scanf를 쓰고 그 다음에 if i가 0이 아니면 이 문장을 실행 이렇게 제어로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continue를 쓰지 않고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다른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go to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o라고 하는 것은 레이블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로 이동하고 싶은 위치에 go to라고 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작성을 하면 go to 레이블이면 레이블 위치에 가서 문장 실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행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문장, go to 문장을 만나게 되면 점프를 해서 레이블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레이블이라는 게 있고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이제 레이블의 이름이 되겠고 이 이름과 함께 콜론을 꼭 써줘야 하고 그 다음에 문장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호출을 할 때는 goTo라고 쓰고 레이블 이름, 아이덴티파이어를 쓰고 세미콜론을 쓰면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이 위치, 아이덴티파이어 콜론으로 시작되는 위치에 다음 문장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브레이크가 없지만 어떤 루프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 또는 while문과 for문 등으로 중첩돼서 활용되어 있는 경우에 브레이크를 한 번을 쓰면 다른 루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문이 있고 doWhile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doWhile문 안에 브레이크가 있다고 하면 이 doWhile문 안에 있는 브레이크 문은 어디까지 밖으로 나가게 되냐면 스위치까지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while과 for문
스위치가 끝나더라도 또다시 for문을 돌아야 되고 또다시 while문을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문 하나 가지고는 이 중첩되어 있는 루프 밖으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가 않죠. 대신에 여기에다가 goTo라고 쓰고 레이블을 쓰면 이 중첩이 몇 개가 돼 있던 레이블 위치로 점프를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goTo를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goTo를 남용하게 되면 코드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goTo가 밑으로 실행의 위치를 보낼 수도 있고 다시 위로 보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무한하게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게 두 개까지만 돼도 혼란스럽지만 그게 여러 개, 3개 이상, 4개 이상이 되면 스파게티처럼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우트는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코드 예제에서 보면은 for문이 있고 이 for문에 if 이 조건이 for문이 참이더라도 for문에서 이 제어 조건이 참이더라도 n이 d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go to done이라는 한 위치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조건 분기를 활용하여 지금 제대로 종료를 하고 나온 것인지 뒤의 값을 확인하는 부분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goTo는 일반적으로 break와 continue, return 등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복합 네스티드 루프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null statement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떤 루프를 표현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while 1이라고 해놓고 이 중괄호 안에 실행해야 되는 문장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null statement. 그냥 세미콜론만 있고 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요것만 세미콜론만 존재하고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null statement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null statement를 언제 쓰냐라고 하면 이 조건만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는 2보다 작고 D가 N보다 작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커지지만 만약에 N이 D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그때 브레이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렇게 3개의 문장 1, 2, 3으로 쓰는 방법 말고도 이 null statement를 쓰면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시는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여기에 D는 2 있고요. 다음에 D가 N보다 작다 하는 표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N을 D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는 부분을 for문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D를 계속 증가시키는 제어구문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or문 안에서 수행되었던 이 브레이크 문장 자체가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 문장 자체가 수행되어야 되는 하나의 단위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을 꼭 써줘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반복문을 독립문장으로 쓸 때 혼란을 줄이기 위해 null 문장을 한 줄에 독립적으로 기록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이 포문에 일반적으로 세미콜론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이것을 인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독립된 문장으로 세미콜론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쉼표를 while, for, if 문장 뒤에 쓰면 널 문장을 삽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쉼표라고 하는 것은 요 쉼표가 아니고 쉼표가 잘못됐고요. 요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이 자체가 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제어를 판단을 하지만 이 제어 문장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if d는 0이면 printf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if d는 0 그 자체, 그 제어를 체크하는 그 문장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printf if error division by zero라고 하는 게 항상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while문에서도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은 중괄호로 되어 있는 이 문장과 별개로 조건을 실행을 합니다. while문에 이 i가 0보다 크냐라고 하면 10은 0보다 크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증가값이 없는 항상 참이 문장이 되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예제, while은 루프 바디가 없고 1만 실행하고 프린트 문장이 실행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i는 11로 세팅이 되어 있죠. while 문장에서는 이 조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었어요. 세미콜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와는 별개로 이 while문이 동작을 하게 되고 i는 1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i라고 하면 언제까지 이 문장을 반복하냐면 0이 될 때까지 i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t-%d and counting 했을 때 이 i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까지 11부터 0 사이에는 아무런 값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가 0이 되면 그때 이 문장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위의 문장, 위에서 보였던 while 문장을 for문으로 바꿔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도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와 똑같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혼돈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인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여쓰기를 했다고 해서 이 while문에 printf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for문에 printf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